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2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강의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제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제3부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의 전체 구조와 방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빛, 광속 그리고 에테르에 대해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장에서는 고유 시간과 좌표 시간을, 제4장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인 시간 지연, 공간 수축,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5장 민코프스키와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제6장 민코프스키와 광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5장 민코프스키와 4차원 시공간입니다. 우리가 다룰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3차원과 4차원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공간 스페이스과 시간 타임이라고 따로 부르지 않고 시공간 타임 스페이스라고 결합하여 부르는 것일까요? 첫 번째 기본 개념은 바로 세계선과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3차원 공간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축을 더해 4차원 지도를 만든 것이 바로 민코프스키 시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연결된 역사가 바로 세계선입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하나의 선으로 쭉 이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세계선 월드라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 속의 점, 즉 사건입니다. 사건 이벤트란 세계선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어디서 일어났는지뿐만 아니라 언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2024년 5월 10일 우리 집 거실에서 커피를 쏟음과 같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의 한 지점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세계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형 테밀라이크 세계선은 질량이 있는 우리 같은 물체가 그리는 선입니다. 이는 빛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둘째, 빛형 라이트 세계선은 오직 빛광자만이 그릴 수 있는 선이며 시공간 도표에서 45도 각도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공간형 스페이스 라이크 세계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경로를 나타내는데 이는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경로로 간주됩니다. 네 번째는 시공간 좌표입니다. 시공간 도식에서 세로축은 시간, 가로축은 공간을 나타냅니다. 수직선은 정지 상태, 즉 시간만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스듬한 선은 운동 상태로 공간 이동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의 기울기가 낮을수록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광추와 시공간의 경계선입니다. 빛이 지나간 세계선은 빛의 원뿔을 만듭니다. 이 원뿔 안쪽만이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이고 또한 영향을 받은 과거입니다. 원뿔의 꼭지점은 현재를 의미하며 꼭지점에서 수평면은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빛 원뿔과 미래 빛 원뿔이 현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 즉 빛골 세계선입니다. 이는 광속의 장벽을 나타냅니다. 시공간 도표에서 45도 각도는 우주의 한계 각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물체의 세계선도 45도, 즉 빛의 속도보다 더 높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이 원뿔 안쪽에서만 쓰여지는 것이죠. 쉬운 예시를 통해 세계선을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의 등굣길을 생각해 보세요. 오전 7시에 집에서 정지해 있다면 이는 수직선으로 표현됩니다. 오전 8시에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면 기울어진 선으로 나타납니다. 오전 8시 40분에 교실에 도착해 정지하면 다시 수직선이 되고 오후 12시에 점심을 먹는 것은 하나의 사건, 즉 한 점으로 표시됩니다. 이 모든 순간을 연결한 복잡한 지그재그 선이 바로 당신의 세계선입니다. 여덟 번째, 시공간 거리 간격, 즉 우주의 절대적 거리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당신이 보면 시간도 공간도 모두 변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보면 변하지 않는 진짜 거리가 있습니다. 시공간 간격은 아인슈타인의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고정된 척도입니다. 즉 관찰자가 누구든 어떤 속도로 움직이든 이 간격만큼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복습의 의미로 우리가 아는 2차원 공간의 거리를 떠올려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s를 어떻게 구할까요? 공식은 s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좌표가 변해도 예를 들어 종이를 아무리 돌려도 x,
y값은 바뀌지만 두 점 사이의 실제 거리 s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의 불변성, 즉 회전에도 거리는 보존된다는 개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폭탄 선언은 시간과 공간이 고무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시간이 느려지고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또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길이가 줄어드는데 이를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뉴턴 시절 믿었던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척도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자의 눈금자가 늘어나고 시계가 춤을 추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상대성 이론의 이러한 혼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은 수학자 민코프스키의 1908년에 제안된 4차원 시공간 개념입니다. 그의 핵심 제안은 이것입니다. 따로따로 보면 변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으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거리가 나온다. 즉, 4차원 시공간은 공간 3차원의 시간 1차원을 더한 거대한 우주의 무대입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시간을 거리의 단위로 바꾸기 위해 빛의 속도 c를 곱해 ct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쉬운 시공간 거리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민코프스키 간격 공식은 델타 S제곱은 C 델타 T 제곱 마이너스 델타 X 제곱입니다. 이해의 용이를 위해 공간은 X축 1차원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피타고라스 정리와 비슷하지만 공간 항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유도 과정과 의미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공간의 소득과 지출이라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주의 규칙은 모든 물체가 시공간 속에서 항상 똑같은 양의 총 자산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공간 이동이 없으므로 모든 자산을 시간의 흐름에만 100% 사용합니다. 즉 시간이 가장 빨리 흐르죠.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공간을 이동하는데 자산을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법칙에 의해 시간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시로 우주선 안의 전등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지한 지구 관찰자의 관점에서 광속의 60% 0.6시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 내부에서 전등을 켜서 빛이 1초 동안 나아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선 안의 조종사 관점에서는 지나간 시간이 1초이고 움직인 거리는 조종사와 함께 이동함으로 정지 상태로 보여 0입니다. 이 간격을 계산하면 결국 c제곱이 됩니다. 이제 지구에 있는 관찰자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지구에서는 우주선의 시간이 1.25초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나간 시간은 1.25초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우주선의 속도 0.6시에 1.25초를 곱한 값인 0.75시가 됩니다. 이 관점에서 간격을 계산하면 c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종사의 관점에서 계산한 델타 X제곱과 지구 관찰자의 관점에서 계산한 델타 S-제곱은 모두 c제곱으로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본 시간과 거리는 달랐지만 시공간 간격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값으로 동일합니다. 시공간 거리 간격에는 세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첫째, 델타 S제곱이 0보다 큰 경우, 즉 시간꼴 간격입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이 더 커서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물질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둘째, 델타 S제곱이 0과 같은 경우, 즉 빛꼴 간격입니다. 이는 빛의 속도로 달리는 존재들의 거리이며 빛에게 우주의 모든 시공간 간격은 항상 0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델타 S제곱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공간꼴 간격입니다. 이는 공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빛조차도 닿을 수 없는 세계, 즉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벡터가 무엇인지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기하 시간에 배우는 일반적인 3차원 속도 벡터는 공간만을 무대로 합니다. 이 벡터는 어떤 물체가 3차원 공간 x, y, z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가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벡터의 길이는 물체의 속력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지에 있으면 화살표 길이는 0이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비례하여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죠. 이는 고전 역학 기준입니다. 이제 민코프스키 4차원 속도 벡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코프스키의 4차원 속도 벡터 U는 활동 무대를 시공간, 즉 ct, x, y, z로 확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인슈타인의 기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벡터는 공간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간의 축으로 나아가는 속도까지 포함한 4차원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반전이자 불변성은 3차원 속도, 벡터는 가속하면 화살표가 길어졌지만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 즉 길이는 우주의 모든 물체가 예외 없이 언제나 빛의 속도 c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주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고 합시다. 사실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예를 들어 오늘의 이 강사, 학생들, 날아가는 우주선은 모두 시공간이라는 4차원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들은 크루즈 컨트롤, 즉 정속 주행 장치가 고장나서 무조건 빛의 속도 c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단, 방향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공간 이동을 전혀 하지 않으므로 4차원 속도인 광속 c를 오직 시간축 방향으로만 100%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즉, 시간이 가장 빨리 흐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르게 달릴 때는 핸들을 꺾어서 4차원 속도 중 일부를 공간축 방향으로 돌립니다. 총 속도는 c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간으로 속도를 쓴 만큼 시간축 방향의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두 속도 벡터의 속성을 비교해 봅시다. 일반 3차원 속도 벡터는 오직 3차원 공간에서 활동하며 공간의 속도 성분만 가집니다. 화살표의 길이는 정지하면 0이고 빨라지면 비례하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결론은 속도는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코프스키 4차원 속도 벡터는 4차원 시공간에서 활동하며 시간으로 흐르는 속도와 공간 속도를 모두 가집니다. 화살표의 길이는 정지하든 달리든 언제나 광속 c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결론은 공간으로 빠르게 달리면 시간으로는 느리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입니다.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죠. 둘째, 민코프스키 간격은 절대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빼기로 융합한 이 수식은 우주, 그 어떤 누가 봐도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짜 진리, 즉 델타 S 제곱은 C 델타 T 제곱 마이너스 델타 X 제곱임을 찾는 이론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